1등 방송 기획 특집 2000년 만에 빛을 본 인류의 유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태환입니다. 저는 최근 중국에서 보물 중의 보물로 널리 알려진 2000년 전에 목파나 6000여 점이 보관되어 있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의 한 가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댁의 주인 박찬 씨는 10여 년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등 해외에 회류하던 2000여 년 전 목파나와 1000여 년 전의 중국 서하시대의 그림들을 수집해 왔습니다. 박찬 씨는 한국미술감정원 한중 골동 관련 감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엄청난 괴보를 중국에 기증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은 박찬 선생을 모시고 그 수집 계기와 중국에 기증할 의사를 밝힌 동기에 대하여 직접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뒤에 봤더니 한국에서도 보물에 해당될 수 있는 청화백자 또 고려 청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건 방금 지적하셨듯이 우리 조선 15세기 초에 제작된 청아백자이고요. 그 다음에 제 뒤편에는 이 기물은 고려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입니다. 박찬 선생님, 네, 일단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리죠. 저는 골동 수장 생활 올해로 32년 차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미술품 감정기관인 한국미술감정원 한중 골동 관련 분야 감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약 6천여 점에 이르는 고대 그림들, 목파나 서화들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들고 있는 게 최소 1900여 년 전 동안시기 그림입니다. 이게 재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듭이 있죠. 그래서 대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보물은 중국 국가박물관 또는 북경 고궁박물관에도 단 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서하시기, 그러니까 최소 800여 년 전 그림인데 이런 그림은 중국 정부가 30여 점 공개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중국 1급 국보로 등재되어 있죠. 괴보 또는 희세 진보라고까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보다는 중국에 기증할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요? 네, 제가 10여 년 전서부터 한국 등 해외에 해류하던 이런 그림의 일부를 중국에 가져가 보였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중국 국가박물관으로부터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초지국보. 이 말은 중국말인데 초국 국보라는 얘기입니다. 즉 국보를 뛰어넘는 국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 6천여 점이 중국 미술사의 공백을 너끈히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보는 사람들마다 중국에 돌려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자비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나름대로의 동기나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 저로서는 답변하기 좀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이 중국에도 없는 보물들을 막대한 자비 들여가지고 10여 년 동안 수집했다가 결국에 와서는 중국에 전량을 돌려주겠다.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매국노나 이런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동안 불면의 잠을 지새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해류하고 있었지만은 저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저 말고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한국 어느 기관에 기증한다 하더라도 과연 제 가치를 알아볼 것인가?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국에 이 그림을 가져다가 보였더니 한다한 학자들, 예술가들, 평론가들, 화가들의 입으로부터 저건 괴보다는 표현은 중국 표현입니다. 보물 중 보물이라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민간 수집가 입장에서 보물은 알아보는 곳에 있어야 제 가치를 바라고 빛을 내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국인이 발견을 했지만 중국만의 보물도 아니요. 온 인류의 보물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분량, 즉 6,000점을 제가 어떻게 보관, 관리, 전시하겠습니까? 이것을 도록으로 낸다 하더라도 도록 하나에 이런저런 설명을 붙여서 제작한다면 120권 분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제 자비를 들여서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일개인으로서는 역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이 북경 중국 국가박물관에 모셔져서 한국인도 가서 감상하고 중국인들도 대를 물려가면서 감상하고 또 온 세계인들도 가서 연구하고 감상하고 즐기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중국에 전량을 돌려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작품 한 점 만져봐도 될는지. 네, 네. 좋습니다. 네. 비천상. 네. 서하 시대 비천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불교계에서도 아주 탐을 낼 만한 작품이지 않겠느냐 싶은데 대한민국 불교계에서 특별히 요청한다면 일부라도 어떻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계신지요? 네, 말씀드리죠. 이 서하시대의 아름다운 비천상입니다. 이 재질은 아까 동안시대의 이 대나무 재질이 아니고 버드나무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뒷면을 보시면 또 서하시대의 문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서하시대는 우리 고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중국의 송나라, 반도의 고려, 그리고 감숙성 일대의 서하, 그 다음에 북방의 요나라, 금나라 등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이 5개 국가가 다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하의 그 민족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득한 세월로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우리 동이족의 한 갈래요. 또 선비족의 한 갈래였습니다. 우리 문화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방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런 서하 시기의 그림들은 한국에 잔류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그림의 가치를 정말로 알아보는 어떤 주체가 혹은 기관이 있다면은 저는 몇 점 정도는 한국에 잔류시킬 그런 결심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어떤 인연으로 이게 문화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술적으로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 될 만한 이와 같은 일에 접근하게 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제가 13년 전서부터 중국을 드나들었습니다. 한 달은 한국에서 거주하고
또 한 달은 중국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그 세월이 벌써 13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또 중국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 목적은 혹시 중국 대륙에 우리 조상님들의 얼과 손길이 담긴 문화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 한국은 인접 국가입니다. 아득한 시기, 삼국 시기, 고려 시기, 그리고 조선 시기, 오늘날에도 중국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중국 계보로 평가된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한국에 건너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인도 오고 한국인도 중국에 가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로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분명히 우리 조상님들의 유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산지에 있는 우리 한국 유물 환수에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 좋은 골동 또는 보물급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가 또 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환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뭐 한두의 사건은 아닙니다. 또 영국이나 프랑스가 또는 일본이 이웃나라의 문화재를 약탈하거나 침탈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후학들에게 조금 전에 중국으로부터의 우리 것을 찾아오는 것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문화재의 적절한 운영 그리고 후학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역사와 유물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 우리의 가락, 우리의 얼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 유물을 통해서 더 상세하게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옹고지신, 타산지석 이런 말은 불확실한 미래 또 예기치 않는 사건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 역사와 유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우리의 뿌리를 소홀히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희세 진보 또는 괴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중국에 넘겨진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국보 중에 국보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궁금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 그 사건 익히 들어 아시리라 봅니다. 대한민국 국보 한 점의 가치가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1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돌려주겠다는 건 6,000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하 그림 31점 말고는 2000년 전의 그림 또 다른 마지화에 있는 서하 마지화에 있는 그림들은 중국 점에도 한 점도 없습니다. 중국 국가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6,000점을 반환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유명한 미술평론가 양윤상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5년 전서부터 제게 말씀하시기를 꽃다운 이름을 남겨라. 꽃다운 이름을 남겨라. 너가 6,000점을 가지고 있어도 너 관리할 수도 없고 또 세월이 가면은
다 이게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나 소중한 인류 문화유산이니 잘 보여줄 수 있는 기간에 그대로 넘겨줌으로 해서 보관도 잘 되고 또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세상에 드러내고 이걸 아무 조건도 없이 한국 민간인 박찬이라는 사람이 기증했다. 이거 중국 인민들 14억도 2000년, 1000년 동안 몰랐던 희세 진보들이다. 그런데 한국인 박찬이가 해냈다. 그러니까 중국 국가급 박물관에 잘 보존된다 그러면은 한국인 박찬 기증관이 생길 것이다. 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도 너의 꽃다운 이름은 우리 중국 14억 인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새겨질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충분한 공감을 가졌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선물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물하는 것은 다 공짜, 그래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장원지 제가 10년에 걸쳐서 제 잡이 들어가면서 제 부모 형제 또 제 아들 딸들의 경제적 결핍을 감수하면서까지 제가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왜 전들 제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 개인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괜히 오해를 받고 또 이런 문화재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제 가치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면은 그건 인류의 큰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중국 정부에 돌려줌으로 인해서 한국이 중국의 큰 빚을 지우게 되는 것이 되고 또 한국과 중국의 우위가 한층 정전될 것이고 또 한국과 중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형제 국가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 이 대중국 이 기증 행위는 분명히 양국과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꽃다운 시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꽃다운 이름이 천천세 오랫도록 더욱 빛나시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1등 방송 기획 특집 2000년 만에 빛을 본 인류의 유산 그 소장자 박찬 씨를 만나봤습니다. 박찬 씨의 행위가 청사에 길이 빛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1등 방송의 류태환이었습니다.